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맞짱 토론 강대강 진행을 맡은 박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치인들의 역할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위기가 더욱 가중되는 경우 볼 수 있는데요. 오는 4월 15일은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과 이 지역 현안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죠. 지역에 기회를 가져올 후보는 과연 누군지 LG 헬로비전 전북방송과 전북 CBS가 남원 임실 순창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 토론회 전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상위 순위를 보인 2명의 후보만 초대했는데요.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후보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무소속의 이용호 후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오늘 뭐 자리가 지금 선거에서 처음 만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세 번째라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뭐 소감이 좀 어떠세요? 예, 오늘 첫 토론이기 때문에 좀 설레기도 하고 약간 긴장되기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용호 후보도 좀 떨리세요? 떨리는 것은 없죠. 우리 주민들과 만난 일이기 때문에 네. 담담하게, 당당하게 제 소신과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품격 있는 토론 당부 드리겠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마 이유, 내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분 정도 좀 시간을 드릴게요. 1분 안에 충분히 출마의 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추첨 순서에 따라서 이용호 후보에게 기회 드리죠. 1분 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남원 임실 순창 유권자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기호 7번 이용호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정말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한날 한시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수건 사업 키트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 예산을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설득하고 호소하고 또 때로는 시위와 농성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원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때는 3천억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8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3천억 가까운 수치에 저의 땀과 눈물과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와주는 시의원도 없고 도의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심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일 잘하는 재선 의원이 되어서 지난 4년의 성과를 더 나은 4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강래 후보에게도 똑같이 1분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강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임순남 지역은 모든 주민들의 노력 덕택에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머지않아 이 사태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역의 산적한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힘있는 여당 중진위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제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4월 15일 제가 당선돼서 중앙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서 남원 순창 임실 발전 확실하게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출마의 변 들어봤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쟁점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쟁점 토론은 토론 시간은 8분이고요. 그래서 후보당 4분씩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발언하신 시간만큼 이제 4분의 총 시간에서 차감이 되고요. 두 분이 이제 1분 정도씩 좀 교대로 주고받기식으로 토론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대 후보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서 발언하실 경우 그 시간도 총량 시간에서 제해진다는 점, 이 부분 좀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문 드리죠.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이 공공의료대학원 설치법 관련 법안 처리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 또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공공의대법 무산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전 추첨에 따라서 발언 순서는 이용호 후보 그리고 이강래 후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후보에게 시간 드립니다. 우선 공공의대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법은 원래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그 의대 정원 49명을 공공의대로 만들어서 뭔가 이 의료 격차가 있는 농촌, 어촌, 이 산간 벽지의 의료복지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서남대 폐교 과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대안으로 공공의대를 주장을 했고요. 네. 그게 3년 전 12월입니다. 그 당시에 정석인 의장에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서남대가 폐교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냐라고 네. 얘기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맨 먼저 발의를 하고 또 그것을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아쉽게도 정부 여당도 조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또 지금 미래통합당입니까? 극렬 반대한 네. 이런 상황에서 처리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의 반대와 정부 여당의 미온적 태도가 이 처리 무산의 원인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셨어요. 이강래 후보 좀 어떤 입장이세요? 예. 공공의료대학의 문제는 우리 남원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조사한 걸 보면 35에서 45% 정도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이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2018년 4월 달에 민주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공공의료대학원으로 하기로 합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법안을 냈는데, 제가 처리 과정을 지켜보니까 지금 상임위원회 가서 한 1년 정도 잠잤던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9월 달에서 이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서 2019년 11월 28일 날 법안이 이제 법안 소위에서 네. 그야말로 처리가 유보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전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지역에서는 지금 이 문제 2022년 3월 달에 개교하기 위한 준비들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 무산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제 원인은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이제 제일 큰 원인은 밖에 있는 의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 반대. 의사협회가 이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 의사협회에 동조하고 영향을 받아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아까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의 지역구 의원들은 전부 다 저마다 또 자기 지역으로 이걸 가져가기 위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배면에 깔려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당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저는 그게 전부라는 생각 갖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용호 후보에게 기회 다시 드릴게요. 여당에도 사실 제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게 2018년 4월에 당정청이 사실 저희 요구에 따라서 나중에 이걸 수용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청와대와 복지부 장관과 또 정책위 의장까지 나서서 했으니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가까이를 이 여당에서 노력하지 않아갖고 이게 소위의 공청회도 못 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그 안에는 내가 보니까 여당 내에도 의사 출신들이 있어서 반대한 측면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협 쪽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약했다.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민생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거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권이 총 출동해서 나서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처리를 약속했던 정부 여당이 약속과는 달리 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처리가 무산된 거 아니냐?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이용호 의원에게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협회를 탓하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반대를 탓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탓하기 전에 이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거기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걸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용호 의원은 제가 볼 때 이런 문제 풀기 위한 그런 노력이나 자세 대단히 미흡하고 부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이용호 의원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풀어갈 주체는 이용호 의원인데 예. 역할 다 했느냐? 예. 네. 참, 그 말 듣고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우리 남원 시민들, 전북 도민들 그 과정 잘 알 것입니다. 법안 제가 발의하고 또 전북 의원들 모아서 성명 발표하고 피켓 시위하고 심지어 미래통합당 앞에 가서 제가 시위 농사한 것도 잘 알 것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힘 있는 중진 의원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서남대 폐교되는 과정 또 그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 뜨거운 정말 태양 아래서 서남대 공공의대 좀 만들자, 공공의대 만들자고 할 때 도대체 어디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이러는지 저는 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정말로 저는 야당 설득하고 여당 설득하고 수없이 했습니다. 이게 일개 의원이 된다고 보기는 탓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남의 탓하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 같이 중진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중진론을 얘기하는데 슈퍼 중진이 누굽니까? 네. 정세균 의장이에요. 정세균 의장이 나서서 엄청 설득했습니다. 그 과정 정세균 의장한테 물어보세요. 이강래 우리 후보께서 오시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네. 얘기입니다. 자꾸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네. 돼요. 이강래 후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피켓 시위하고 성명서 내고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용호 의원 상임위원이 어디셨죠? 소속 상임위원회가 저는 국토교통위입니다. 지금은 예결위로. 예. 예, 그렇죠. 이 문제 푸는 상임위는 어디입니까? 그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죠. 그러나 이 문제는 아, 그 복지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여야 때- 간에 적어도 당정청이 약속을 했으면 그 문제를 여권에서 힘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원내대표 차원에서 당대표 차원에서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그동안. 이제 이용호 후보는 우리 것은 이비열께도 할 말이 없게 되는데 그동안의 노력을 네. 우리 말씀 남원 듣고 시민들의 이강래 후보 노력을 말씀 듣고.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어디 네. 계시다 오셨어요? 도대체? 저는 도로공사 사장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하고 있어서 제가 나설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용호 의원은 제가 볼 때 이제 문제 풀 의지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풀 의지가 있었다고 그런다면 상임위 선택을 국토교통위원회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가서 법안 소위원회 들어가서 이 문제 정면으로 맞붙고 했으면 제가 볼 때 이제 할 말이 있을 텐데 죄송하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무소속 초선 의원이 무슨 제조로 무슨 힘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이라도 이용호 의원께서 솔직하게 내가 그때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옳다란 말씀 올립니다. 참 중진 의원께서 국회 시스템 알만할 텐데 여당 제가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제 노력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대신에 많은 간사들 예를 들어서 민생당의 간사 김광수 간사 또 최도자 간사가 엄청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강력 반대 때문에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에 마치 마무리해주세요. 여당만 네. 중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척합니다.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도대체? 네? 예. 한번 피켓을 한번 들었습니까? 네. 시위에 이강래 참가라도 후보도 했습니까?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다음에 이 말씀 토론 가능하죠? 네, 주도권 토론 또 기회는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안타깝지만 우리 이용호 의원 많은 노력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푸는 이 맥을 잡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방법으로 노력했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죄송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공공의대 설치법, 이 공공의대법 무산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이 두 후보의 의견 토론 들어봤는데요. 서로 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쟁점 토론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총 그 6분의 시간을 좀 드려요. 근데 그 6분의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 이것이 좀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상대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 임무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공약이라든지 치적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 주고받기 식으로 토론을 좀 진행해 달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추첨한 대로 발언 기회 드릴 텐데요. 먼저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우리 이용호 후보께서는 공공의료 법안 처리 안 된 원인이 야당의 반대, 또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탓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서남대가 폐교된 게 2022년 2월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바로 서남대 문제 때문에 지역적으로 지역에 가장 큰 현안이 돼 있었고, 서남대의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서로 가져가려고 그야말로 이 물밑에서는 정말 치열한 이제 그런 이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용호 후보께서는 당시에 왜 상임위를 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지 않고 국토교통위를 선택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 서남대가 폐교가 시작되는 절차가 시작되는 당시에는 이미 국회가 제가 되고 나서 상임위를 그때는 안행위였습니다. 안행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회 시스템을 잘 알다시피 이강래 후보는 원하는 상임위가 막 합니까? 그것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국토교통위는 아니 그 다음의 문제고, 제가 이제 주도권 지금 서남대 폐교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주도권 가지고 있는 건 이거 말씀하세요. 예. 누가 못하게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이죠. 보건복지위원회 희망하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용호 이 후보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말이 의미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서남대 문제가 그때 가장 큰 현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원시장의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정 방침은 서남대의 2022년 3월 개교입니다. 남원시장과 협조해서 이 문제를 풀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보건복지위를 선택한 게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 상위를 선택해 갔던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이용호 후보께서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 건가. 그리고 이용호 후보께서 만약에 상임위를 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가서 법안 소위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의사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훨씬 더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뭐 선택한 거 이거를 정당하다고 하시려면 그 주장을 하시죠. 이미 지금 당정청이 이것을 국정과제로 선택해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 앞에서.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기정사실로 인정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돼 있는 당정청이 발표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100% 됩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것처럼 그러면 당정청이 얘기하는 거 거짓말입니까? 아니 그때 당시만 해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목포대학이 가져가겠다, 충북대학이 가져가겠다. 여보세요. 충북대학도 이게 40명 달라고. 의원님 잘 좀 알고 말씀하세요. 정원 문제 있잖아요. 49명 정원은 제가 서남대 폐교 과정에서 이 정원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이 정원이 이 광역단체를 넘어갈 수 있느냐 여부 이거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복지부하고 교육부를 논해서 이 정원은 전라북도에 있도록 전라북도에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제가 안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 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의사협회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안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 벽면에는 의사협회가 있어서 의사협회의 반대를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완화하고 의사협회 설득하려고 그러면 정부나 청와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가 만약의 경우에 설득이 되면 야당은 굉장히 설득이 쉬워질 겁니다. 국회의원의 노력은 국회 상임위원회장에서만 역할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풀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청와대나 정부를 통해서 의사협회를 설득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야당 해당 의원이 이 설득이 안 되면
야당 대표나 또 야당 중진들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도 거쳐서 문제를 풀고 또 이제 여당 의원이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정책 쟁점이 아닙니다. 당론이라고 그러지만 권고적 당론이지 이 구속력을 갖는 그런 당론이 네.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힘 있는 여당 중진이 그래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감히한 연중에 해결할 자신 있습니다. 제가 감히한 연중에 이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내겠습니다. 선거 전에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아니 그런 보관도 그러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진이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니, 제가 유권자를 가면 아까 말씀드린 현혹하는 것처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이강래 의원보다 훨씬 후보보다 훨씬 더 센 슈퍼 중진 지금 총리로 가신 정세균 의장 정세균 총리가 해당 엄청 지역이 아닌데 노력했어요. 무슨 아니요. 얼마나 큰 이해관계를 지금 저 갖습니까? 이완주 시장하고 정세균 의장하고 굉장히 가깝고 아니, 저하고도 긴밀히 논의를 했어요.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이렇게 문제는 얘기했어요. 마치 이 문제는 여당 중진만 되면은 이영호- 그러면 다 해결처럼 온 것은 그건 아니고요. 이영호 의원- 적어도 말씀하시려면 이용호 의원이 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가서 노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면 다음에 설득력이 갈게요.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되면 제가 가려고 합니다. 이제 더 기회가- 보건복지위 간사로 가려고 그래요. 제가 예. 볼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예. 하여튼 뭐 네. 그런 저 걱정은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요. 네. 마치 여당 중진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제가, 것은 우리 시민 우롱하는 거예요. 네, 제가 30초 이제- 정도 남았어요. 네. 제가 더 말씀을 갖겠습니다. 남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막 그동안 그야말로 이제 시민단체가 동원이 돼서 가서 국회 앞에도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과 당선되면 연중에 확실하게 이 문제 그분들과 한번 해결해내겠다는 말씀 그분들과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위장에 나왔습니까? 나와서 제대로 정말로 저- 땀 제가- 흘렸습니까? 도로공사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안 됩니까? 이강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이용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역시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6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네. 참 우리 이 후보님 역시 중진 의원이라 참 얼굴이 참 두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후보께서 삼선 의원을 하셨잖아요. 12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유권자들 남원 순창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후보가 삼선했던 12년 동안이 잃어버린 12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기관들 다 나갔고 있던 것도 다 뺏겼다.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나오신다고 그러냐. 더구나 지역구도 갑자기 우리 농촌 체질이 아니다 그러고 서울로 올라가셨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중진 의원 되면 다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납득을 잘 못합니다. 우선 참 왜 나왔어요? 왜 나오셨어요 도대체? 난 정말 궁금해요. 왜 나오셨습니까? 궁금하십니까? 예. 왜 나오셨어요? 아까 제가 누가 나오라고 말씀드린 그랬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제가 여기 나올 생각이 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저에게 이제 돌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고 저는 청와대 이 도로공사 사장 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정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잘 지역이 알겠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네, 이해하겠고요. 힘 있는 여당 중진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건 수없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여당 네. 중진 필요하죠. 아이, 제가 그렇죠. 여당 중진 될게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그러면 됩니다. 충분히. 여당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삼선을 해서 이 지역에서 사실은 불신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8년 전에. 그리고 다시 서대문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실패하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힘있게 서대문을 가셨으면 거기서 또 뿌리를 뽑아야지 또 다시 내려오셔서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의 그리고 요청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들어본 지역 주민들 요청하셨던 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내려오셔서 더구나 도로공사 임기가 남았는데 그건 무책임한 일이에요. 도로공사를 맡았으면 처음부터 출마 생각이 있었으면 그 자리를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 나오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갈 그런- 때부터 그랬는데 했던 건 아니었고 아니, 중간에 지방선거 이후에 지역이 그런데 이 필요하다는 과정에서 요청 때문에 이 왔습니다. 지역에서 4년 동안 열심히 표밭을 갈고 있었던 후배 정치인이 있습니다. 알죠? 우리 박희승 위원장이 계셨는데 지난 경선 과정을 보니까 박희승 후보가 여론도 높더라고요. 여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지지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민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선 여론조사 과정을 결과, 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아니요, 무슨 막 제가 차이가 한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많이 10몇 프로 상당히 차이 났단 전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그래서 네, 말씀 답변할 나눠 시간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심과 좀 결이 다른 경선 결과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더- 부분 좀 그러니까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박희수 후보라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저도 사실 8년 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박희수 후보께 좀 한 말씀 좀 이렇게 네. 뭐 해주셨으면 하실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제가 있을 텐데. 이제 인간적으로 박희승 후보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선배로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당에 재심도 했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가처분 신청 결과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제 경선은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자, 됐고요. 정상적이었다라는 게 입증이 공정하겠죠. 됐습니다. 예, 공정하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그리고 박희수 후보 아까 쪽에서는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예. 여론조사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박희수 후보 거의- 쪽에서 좀 억울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 3선 정도 하시고 그동안에 불신 받았으면 이제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 또 오셔서 한 거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해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본연의 업무는 입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입법.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정부의 예산도 하고 또 지역 발전하는 것이지만 입법할 때 그동안에 우리 12년 동안 하면서 이강래 의원이 발의해서 뭔가 됐다라는 법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뭘 하셨어요 도대체? 제가 이제 발의한 법안은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 뭐 보니까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막 제가 이제 조금 했다로 이야기를 하고 예, 여기 있습니다. 그걸 네. 봤는데 예, 예. 제가 볼 때 저거는 전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그렇습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럼 만일 다르다면 제가 나중에 다시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말씀하시죠. 저희가 이제 제가 볼 때 파악한 이거는 잘못하면 허위 사실을 그렇습니까? 만일 제가 이게 다르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수정을 이 하겠습니다. 부분은 다시 확인하시죠. 그러면 한번 답변해 주시오. 이게 틀리다고 한다면 예. 한번 답변을 주세요. 몇 건이나 하셨는지.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예. 이용 후보가 지난 20대 국회 4년만 동안 발의한 건은 모두 687건입니다. 이는 연간 171.7건, 한 달에 14.3건. 이틀에 한 번 걸로 법안을 아니 발의했고 본인 말씀하시고 제 이제 거예요 아니라. 이강래 후보는 12년 동안 총 466건을 발의를 했는데 이는 연간 38.8건, 한 달에 아니요, 3번 아니요. 거리고 그리고 이제 법안 발의가 3.2에서 수치를 보면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16대 국회는 우리 총 발의 건수가 이 후보님, 3,250건. 이 후보님 그냥 네. 서명해 주는 게 아니고 대표 발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 발의. 지금 네. 그거에 다 서명해 주죠. 아니, 저도 대표 발의는 670건이 아니라 67건이에요. 근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대표 우리 발의라는 후보님이 게 하신 것은 12년 동안 고작 17건이에요. 대표 저는- 발의 말씀하신 네. 거예요. 대표 발의. 이 그냥 부분은- 서명해 주는 거 말고. 몇 건입니까? 네, 이 부분은 그것만 저도 네. 사실 몇 건 하셨어요? 이 그러니까? 부분은 확인을 저도 좀 하셔야 다시 됩니다. 네, 확인해서 확인하셔서 예,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용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토론회 무소속 이용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사회자가 직접 후보들께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짧게 핵심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답변이 두루뭉실해지거나 너무 길어질 경우에 이 사회자가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서는 제가 임의로 지목을 좀 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무소속 이용호 후보에게 예. 4분 동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복당을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우리 시군민이 원하는 당선되면 시군민이 원하는 정당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군민이 원하는 정당이 어딘가요? 아마 민주당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복당의 예. 생각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네. 저는 이미 이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한테 시군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되면 이건 공약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공약을 이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이 원하는 정당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무소속 후보들의 복당을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고 네. 또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민주당 복당을 시도하셨다가 이게 최종적으로 불허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당선이 되시더라도 복당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럼요. 원래 선거 전에는 항상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강래 존경하는 후보가 계신데 이용호가 되면 금방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선거가 끝나면 달라질 거다. 그럼요. 네, 그럼 2019년에 그래 왔어요. 네. 그래 왔고 제가 2019년도에 신청했을 때 저와 같이 신청을 했던 송금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은 같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저는 경선하기가 싫습니다. 네. 워낙 경선에 우리 이강래 후보께서 강하기 때문에 저는 경선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민심에 묻고 그래서 이렇게 공약하고 그래서 당선되면 알겠습니다. 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당선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동안 정치 역사가 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역 현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남원 내기마을 집단 암발병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익산 장전마을 사례하고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익산 장전마을은 인과관계가 이제 밝혀졌어요. 환경부가 주도하면서. 근데 남원 내기마을 같은 경우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전문적인 분야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 당시에 이제 질병본부 쪽에서 우리 이제 남원시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그 부분을 제기를 하니까 서울대 역학조사 관련 교수들에게 아마 이걸 뇌주를 줘서 용역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결과가 문제는 이게 이제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한 정도 수준이어서 이게 지역 정치권이 이제 어떻게 역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 이런 평가들도 일부에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이건 과학의 문제고 이건 통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러면 저 유의성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이거 있다고 얘기해라 이것은 정치적인 뇌압이죠. 이건 과학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네. 봅니다. 좀 우리 주민들 내기마을의 주민들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인데 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불가피했다. 아니요 제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걸 엄밀하게 과학자가 질병 감염 교수가 네. 그걸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걸 압력을 넣거나 외압을 행사하기는 어렵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짧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만금 해수유통이 이제 전북 지역 현안이거든요. 물론 남은 임실 순창 지역이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북 지역 전체의 현안이다 보니까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입장 이것을 이제 시민단체에서 질문하기도 했었는데 무응답으로 답변을 하셨죠. 혹시 입장이 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새만금 해수 유통에 대해서 대부분 지금 우리 그쪽 관련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나뉘고 있는데 즉각적 해수 유통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잠시 유보 입장도 있고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이런 국회의원 후보 지금도 국회의원 신분입니다만 이런 입장을 밝힐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사실 이 내용을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관련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 이 말씀까지 듣고요. 바로 이어서 이강래 후보에게 이 사회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4분 동안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이강래 후보에게 먼저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고통을 받았던 수납원들 문제,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 문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수납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신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사회자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제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수납원들에게 마치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는 거를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저희 수납원들은 6,514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정부 방침에 따라서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5,100명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자회사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00여 명이 남았는데 이제 그 중에 950명 정도는 민주노총 소속이고 네. 950명 정도는 한국노총입니다. 톨게이트 노조랑 한국노총 소속이고
450여 명이 민주노총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 드린 질문은 이게 여전히 지금 이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고통을 좀 받고 있는데 경이야 어쨌든 다 그 끝났습니다. 수납원들에게 지금도 농성하고 있던데. 다 끝났습니다. 네, 지금 1월 톨게이트 노조 1월 30일 위원장과 날 부위원장이 지금 농성 중이에요. 1월 30일 날 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1월 31일 날 도로공사 점거하고 있던 분들이 자진 다 사퇴를 철회를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철회를 네. 했고 민주노총에서는 아직 일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 거의 다 수습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사과할 만한 또는 그럴 뭐 내용이 전혀 잘못한 내용이 없다. 전혀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고.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도로공사 사례에서 보면 그 정부 정책 방향과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어긋나는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전혀 보시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 네.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제가 원칙을 다 고수했고 제가 만약에 이 경우에 그냥 제 임의대로 민주노총하고 타협해버렸다고 그런다면 정부 방침이 큰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네. 끝까지 이제 원칙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이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범 사례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문에 보니까 이 여당 중진 의원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이 이제 복귀의 명분 이유로 삼으시던데 어떤 분들이 복귀하라고 특히 요구를 하던가요? 제가 이제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지역에 이제 가면 옛날에 함께했던 분들 다들 이구동성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다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남은 지역에서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 또 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뭐 남원시장 순창 무슨을 포함해서 네. 이런 분들이 전부 제 지역 돌아와라. 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또 전라북도 이 언론에서도 전라북도 네. 언론의 이 대표적인 분들도 이 꼭 와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자, 이 현안 이거 하나만 짧게 질문 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이 입장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 일정 정도는 해수유통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 네. 네, 지금 즉각 해수유통을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이제 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단계 수질 개선 사업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하자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네. 저는 후자 쪽입니다. 후자 쪽 2단계 수질 개선 사업 결과를 지켜보고 네, 결정하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4분씩 두 후보 모두에게 사회자 개별 질문 드렸고요. 이제 다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방식과 같고요. 이번에는 반대 순서로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6분이고요. 일방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용호 후보에게 6분의 시간 먼저 드리죠. 네. 조금 전에 우리 이강래 후보께서 여당 중진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던 분이 남원시장하고 순창 군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두 분이 요청을 했다. 아니 두 분만은 아니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두 분을 있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이제 중진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공공의대가 뭡니까? 공공의대가 뭔가요? 알고 계신가? 한번 아니, 그러니까 설명 저를 그렇게까지 아니, 막 설명해 주세요. 공공의대에 대한 개념이 다 지금 이제 있을까 일반 싶어서. 의과대하고 다른 점은 여기를 이제 졸업하면 10년 동안 공공 분야에 종사를 해야 되죠. 왜 공공의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 네. 이 공공 분야의 필요성이 이제 왜 충분하게-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지금 공공의대에 대한 공공의대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나 제가 보기에는 수요는 우리 점점 이강래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께서 공공의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공공의대를 제일 먼저 발의하고 제안한 사람으로서 사실 공공의대를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는 이게 품성이나 덕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말씀하실 때 남원은 자치단체장과 코드가 안 맞아서 발전을 안 했다. 근데 순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경험으로 이제 그렇게 네, 그러니까 느꼈습니다. 예. 뭐 그런 측면은 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코드가 안 맞아서 지역 발전 안 된다라고 하면 가장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나는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 못 지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비유하자면 좀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비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장이 적절한 비유는 있을 수 아닌 것 있지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의원으로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떤 왜냐하면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제가 주시죠.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해보시죠. 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소통은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있고 의원이 있으면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르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저는 왜냐하면 제가 할 때는 남원시장하고 이용호 의원이 지금 남원시장과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소통이 잘 됐다는 생각 같습니다. 근데 왜 발전이 안 됐어요? 그게 잘 됐는데.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있었죠. 아니 소통이 된다고 또 말씀하시면 아니, 무슨 그러니까, 말씀입니까? 단체장은 소통이 됐지만 이제 그때는 밑에가 안 됩니까? 아니 이제 그 당시에 선거 결과 예,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예. 제약이 많았습니다. 저는 소통은 노력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도자라고 하면 그래서 그러면 저는 사실 남원시장 저 당이 다르고 제가 처음에는 국민의당이고 국민의당 뭐 원내대변인도 하고 제가 정치의장도 하고 했는데 당이 달라도 소통을 잘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님이나 저나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분들을 봐서라도. 그런데 그 탓을 하고 발전하시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저는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예산을 5,250억 정도에서 어떻게 8천억 정도까지 끌어올렸는가. 그리고 지금 지금 3천억의 노력을 전부 본인 물론 본인 역할에 생각하십니까? 다른 아니죠. 그건 너무 지나친 과장이고. 네, 지금 이용호 후보의 제가 주도권 그렇게 토론 시간입니다. 제가 다는 아니고요. 네. 제가 물론이죠.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처음에 있는 거 다시 예산 확보해서 19억 6천 만들어주고 다시 불용돼 가지고 다시 용역비 또 따주고 또 한 데서 이번에 또 해주고 질문하시고, 이런 노력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답변 그러니까 시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시 의원이 되시면 다음에 지방선거 때 또 다른 당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후보 지자체장이 나오면 또 소통이 안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이제 12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역시 원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팀이 참 중요하구나. 국회의원하고 시장 군수하고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정에 대해서 함께 토론도 하고 가버넌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중요해요. 사실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권위주의를 갖지 말고 내가 국회의원이고 당신이 시장이고 군수인데 내 밑에 들어라가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런 태도가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난 12년 동안 순창에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순창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 흔적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제가 지금 제가 한동안에 순창의 밤제 터널 이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이런 현안을 왜 해결을 못했는가? 더구나 그 당시에 순창하고 지자체하고 같았잖아요. 근데 왜 안 됐어요? 저 이제 순창은 지금 장류산업, 또 이제 장수산업, 강천산 이런 것들을 제가 이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마 순창에 아까 이게 제가 하는 일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순창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밤새 터널은 저도 저도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물론 이제 같이 노력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질문하는 취지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과 코드가 안 맞으면 나중에 순창군수가 달라지고 또 다른 임실군수가 달라지면 여전히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성이나 자질은 어떤 지자체장이 와도 소통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탓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 사실은 자화자찬가지만 사실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용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6분 동안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강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역시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작하시죠. 이용호 후보께서는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결과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주고 있지 않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는데 아까
시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가겠다는 말씀하셨죠? 예. 이제 그 정당이 민주당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정당을 간다는 말은 제가 듣기에는 시민이 원하는 정당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시민이 원하는 정당. 이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 이제 소신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 전형적인 철새의 태도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정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강 정책이나 이념과 정책인 노선과 정책인 이 정체성과 네.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결사체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 정책인 소신과 이념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원하는 데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태도는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걸 마치 무슨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는 답변 드릴게요. 자기 자신의 신분 변동과 관련된 것을 공약으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가겠습니다. 예. 민주당 갈게요. 네. 민주당 가겠습니다. 들어올 일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적어도 제가 이제 저는 민주당 사정을 제가 이제 주도권 갖고 하는 건데 예. 들어봐 주십시오. 이용호 이제 후보는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었죠. 그때 이제 복당이 안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제가 그 당직자한테 듣기는 저한테 조금 그 동안에 이제 그 국민의당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제가 했던 몇 가지 발언들이 아직 민주당에서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좀 유예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의 이 결정으로 그동안 우리 이용호 의원의 행적은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또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과 또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을 반대하는 입장이 너무 도가 지나쳤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들을 너무 많은 그야말로 이 반대되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을 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입당 목당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용호 의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아마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용호 후보는 못 들어갑니까? 유권자들을 지금 막 현혹하기 위해서 민주당 마케팅을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옳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이제 이낙연 총리 왔을 때 지금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그 자리에 왜 오실 생각을 하시게 됐죠? 그날은 남은 장날이에요.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하고는 저하고 같이 출기자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분을 가져온 분이고 장날이어서 어차피 저는 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래. 스치면서라도 악수라도 하고 인사라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를 원천적으로 아예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원천적으로 밀어붙여서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차라리 이게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악수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것을 굳이 그렇게 몸으로 밀쳐가지고 넘어뜨려야 되는가? 제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제 시간을 주십시오. 네, 이강용 의원 주도권 토론이에요. 이제 이낙연 이 전 총리가 온 것은 개인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민주당의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또 코로나19 사태 이 극복 대응 위원장으로서 지금 남원의 민심 탐방을 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공설시장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자 후보인 저를 지원할 목적으로 온 당의 공식 행사입니다. 바로 그날 장날이었다고 그러지만 무소속 이 후보가 거기 이 참여하겠다라고 막 밀치고 오는 게 그게 정치 도의상 맞는 일입니까? 아니 제가 밀치고 갔습니까? 아니 그랬죠. 제가 밀렸죠. 지금 저 경위를 이거 자칫하면 이것도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인데요. 사실 경위를 이 후보께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는 이 공설시장에 이 누구나 갈 수 있는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못 가게 전체를 봉쇄하고 저를 밀어붙였어요. 거기 이제 나중에 화가 나서 항의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제가 TV나 볼 때- 언론에는 내가 항의한 내용만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 전날 페이스북에 환영한다는 게 올리는 것도 저 봤고, 환영합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그럼요. 이제 개인적으로야 개인적인 관계는 얼마든지 뭐 사적인 관계가 유지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용호 후보께서 이제 보인 이 태도는 명백하게 민주당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의도적으로 이제 회방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를 본다는 넘어뜨리고 말씀드리고 현역원을 밀어붙여서 그것을- 교회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입증할 현역원을 만한 동영상이 넘어뜨렸기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가서 항의하러 간 거예요. 여기 그 말씀만 명백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백한 동영상 입증 자료가 있어서 아니 한번 그래요. 동영상 보시죠. 제가 봤어요. 아니, 아이고 보시죠. 제가 느꼈고 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청년 이야기하는데 이 후보께서는 네. 제가 넘어진 장면을 못 보셨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다 얘기할 수 뒤에 있는데 확인을 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의도 넘어뜨리는 의도 전혀 없었다는 제가 말씀입니다. 이강래 자, 후보 이강래 같으면- 후보의 주도권 토론 6분의 시간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토론 순서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이 주도권 토론 누가 더 잘하신 것 같으세요? 이강래 후보는 누가 더 잘한 것 같으세요? 이용호 후보가 더 잘한 거예요. 이영호 후보가 더 잘한 것 같고, 이영호 후보가 보시기엔 주도권 토론 누가 잘한 역시 것 뭐 같아요? 관록이 있으셔서 우리 이강래 후보께서 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유권자 여러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2분씩. 네. 이것도 사전 추첨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순창 임실 이 유권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4월 15일 날 치러질 총선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지역 발전이 좌우될 것입니다. 바로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가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용호 후보하고 이제 저 중에 누가 더 호흡이 잘 맞는지를 판단해 줍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려운 지역이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확보해내야 지역 발전 가능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많이 확보할 수 있을지 판단해 줍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많은 영향받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민주당이 국회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승리해야 문재인 대통령 지킬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야당이 일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 저 이강래가 당선돼야 그래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총선 결과는 다음 대선에 이 가늠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민주당이 승리해야 다음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민주당 후보 저 이강래가 당선돼야 정권 창출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호 1번 민주당 이강래 많은 성원 지지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무소속 이용호 후보에게도 똑같이 2분의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남원 임실 순창 유권자 여러분. 그저께 KBS 여론조사에서 전라북도 10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제가 민주당 후보를 이긴 후보입니다. 우리 시국 국민들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면 그런 결과가 났을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이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 중요하죠. 저도 당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에 있어도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왜 합니까? 그동안에 잘했으면 뽑아주는 겁니다.
잘 못했으면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꼭 인물 중심으로 이번에 좀 선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강래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총선이 지나고 나면 문재인 정부도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서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길 단계에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제가 개혁을 완수하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협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군민이 원하는 정당, 사실상 토론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정말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되면 제가 재선입니다. 이 초선이 아니에요. 재선되면 빠르면 상임위원장 아니면 간사를 합니다. 간사가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보건복지에 가서 이거 필요한 법안 다 처리하고 정말로 우리 이 지역 현안과 또 예산 활동을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재선 의원 만들어서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의 이 두 후보와 1시간여 동안 토론 진행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후보가 더 토론을 잘한 것 같으세요? 이제 판단은 유권자 여러분이 직접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 그리고 무소속 이영호 후보와 함께했네요.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